자, 28강 학습 목표는 목차로 본다면 저당권 일반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당권 일반론으로서 저당권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당권의 객체와 성립 요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당권의 일반론에서 일단 저당권과 관련돼서도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늘 기억해 두시고, 저당권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려면 뭘 잡아야 돼요? 일단 저당권자는 누가 주체권자인지, 누가 주체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건물을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라테 뭡니까? 어른 은행이라고 그랬어요. 은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억을 설정할 때 이 사람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담보 뭉조물이 없다면 아버지, 갑타시가 있죠. 갑타시가 바로 대표적인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 그러면 저당권 설정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요 은행은 대표적으로 저당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형성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 1억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뭘 기억해 둬야 돼? 1억은 대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돼. 그러면 피담보채권을 우리가 내자로 건진 다음에 요거는 특정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채권이고, 자, 특정 채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채권액이 되겠죠. 그래서 채권액. 그래서 채권액은 대표적으로 지분의 의미가 있어요. 지분. 자, 지분과 관련돼서 지분을 한자로 번치면 돈이다. 그래서 돈에 관련돼서 그러면 피담보채권, 특정채권, 채권액, 지분, 그 다음에 돈 이런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이 저당권은 담보물건이 됩니다. 담보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건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요. 요거는 피담보채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주와 종의 관계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을은행이 뭐다?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 X가 돼. 그래서 점유 X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준점유에 대한 준이라는 것은 이게 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라는 의미를 확인해 두면서 요 관계에서 우리가 의미를 따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점유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무슨 의미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서 우리가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하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무슨 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치적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적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유치적 혈액이 없다. 점유를 한 수 없다. 그러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입니다.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26회 때 출제된 겨. 자,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취득시효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취득시효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객체와 관련돼서 이제 기능제하죠. 객체라는 것은 일단 등기되고 등록된 거야 돼. 등기되고 등록되는 거. 등기되고 등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객체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민법상 뭐예요? 부동산이네. 민법상 부동산은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네. 부동산의 의미가 떨어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상권. 자, 지역권도, 전세권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객체는 일단 등기되고 등록돼야 돼. 대표적으로 지역권은 분리될 수 없죠. 주와 종이 분리될 수 없으니까 지역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대표적으로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서도 임차권도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선별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되고 등록돼야 된다.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등록이 되죠. 그래서 자동차는 바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있어요. 우리 저당권의 논리와
요 저당권의 논리와 반대적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반대적으로 가는 게 뭘까요? 바로 선의취득이야. 선의취득. 선의취득과 저당권과 선의취득은 반대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저당권은 점유 X죠. 점유 X. 선의취득은 점유 O라는 거야. 점유 O. 그죠? 자, 선의취득은 점유 O니까 결론적으로 점유 계정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그려고요. 우리 선의취득은 등기되고 등록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등록이 되죠. 그러면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는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성질론에서 탄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적 효력이 없다 점유하지 않은가. 반환 청구권도 없으며 취득 시의 대상이 아니며 그래서 이게 26회 때 2.5점짜리. 그래서 저당권의 본질론과 관련돼서 저당권은 직관적으로 해서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되죠. 26회 때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객체는 일단 등기되고 등록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이 점이에요? 을이 점이에요? 을이 점이에요? 갑이 점이하죠. 그러면 을은 요 가실 수치에 대해서 누가 따먹는 거죠? 갑이 따먹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가실에는 원칙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가실에는 원칙상입니다. 원칙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자, 그러면 갑이 점이에요? 을이 점이에요? 갑이 점이하죠. 그러면 보존비용은 누가 썼죠? 갑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저당물의 보존비용입니다. 저당물의 보존비용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유치적 효력 여기 이제 6개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모든 게 점유 X라는 게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적 효력.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하나만 외워두고 요 6개는 나눔대로 이해만 해놓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타치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 X다. 점유를 X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중 저당권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점유하지 않는다. 그럼 결론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점유 X라는 의미에서 전부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 X, 유치적 효력이 없으며 반환 청구권도 없으며 X입니다. 자, 취득 시의 대상이 아니며 객체는 등기되고 등록된 거야 되며 가실에는 원칙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저당권의 보존비용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 즉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이죠. 돈은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소송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소송의 씨앗이 되죠.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사항 대표적으로 이거죠. 바로 채권액이네. 채권액. 그 사람은 뭡니까? 채무자가 되죠. 보통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 저 사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까울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모든 지문이 탄생한다고 생각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 제한한다. 그러면 X가 돼. 왜? 불상보증인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가까울의 관계에서 이 사례를 생각하면서 저당권의 개념과 저당권의 어떤 성질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저당권이란 물음표 붙였어요. 저당권자가 뭘? 1억이죠.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하는 채, 뭐예요? 특정 채권을 행사하는 게 이게 바로 저당권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과 관련돼서 저당권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당권과 관련돼서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저당권의 법적 성질이 이제 나오죠. 저당권은 물건의 일종으로서 제한물건입니다. 제한물건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슨 수익이죠? 대표적으로 제한물건으로서 무슨 가치를 따져주는 거죠? 바로 교환가치권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교환이라는 의미를 탄생하게 되고, 교환이라는 것은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담보야. 그럼 쭉 빠져나가죠. 그래서 교환, 경매, 담보물건. 담보물건의 특징은 경매 청구권이 하나 발생한다. 담보물건으로서 약정 담보물건에 속하며 따라서 담보물건으로서의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불상대일성을 가진다. 그래서 담보물건에 통한다. 그래서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했죠. 부정성이라는 것은 배주가 소멸하면 종도 소멸한다. 부정성.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 즉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다. 수반성. 자, 피담보 채권 전부가 소멸해야 담보 물건은 소멸한다. 불가분성. 대표적으로 이제 물상대의라는 게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법적 성질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우리가 보시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저당권 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356조와 관련돼서 저당권의 내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당권자는, 즉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이때 제3자는 뭐가 된다? 대표적으로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럼 점유 X죠. 점유 X.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저당권에 대해서 356조의 저당권의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가로변의 저당권의 법적 성질. 아까 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우리가 기본서에 나와 있듯이 요 칠판에도 나와 있죠. 저당권은 물건의 일종으로서 제한물건이며 담보물건으로서 약정 담보물건에 속하며 따라서 담보물건으로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을 가진다. 그래서 가로변의 저당권의 법적 성질 거기에 딱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당권의 성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보시죠.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성립이 나와 있죠. 자,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서요? 이 계약은 뭡니까? 합의라는 말, 약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약정.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저당권은 담보물건이라는 겁니다. 담보물건. 그래서 약정 담보물건, 약정 담보물건 플러스 우리가 설정 등기를 여야 돼. 그러면 약정 담보물건에 한해서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여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약정 담보물건. 자,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누구를 기억해둬야 돼? 대표적으로 자, 채무자도 있고 대표적으로 제3자도 있어요. 제3자가 무슨 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대표적으로 어떤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 그러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채권과 객체들, 아까 객체들 등기되고 등록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객체와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되며 준점유, 점유 X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일부 요거 X라는 것, 나머지는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의 관계에서 누가 점유해요?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저당권자는 점유 X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성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 기본서 2 저당권의 성립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임으로써 저당권 설정 합의와 등기에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과 법정 담보 물건이 있다. 이 채권은 약정 담보 물건은 없고 법정 담보 물건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것은 자, 1번의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제3자도 무방하다. 이때 제3자를 뭐라고 그런다?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은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채무는 없어요. 책임만 존재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탄생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의 하나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자, 기본서 페이지, 기본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간다면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에 하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됩니다. 자,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의 객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일반적이나 물건 인도 채권도 그 채권의 가격을 등기하면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장래에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나중에 배울 특수 저당권으로서 근저당이 연결이 되기도 하죠. 자, 저당권의 객체는 등록의 공시방명이 있는 것이 하나다.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 됩니다. 자, 공장저당과 관련돼서 민법 저당권의 차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공장저당과 관련돼 설정함에 있어서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구 등 같은 법 7조 소정의 기구 목록에 기재해야만 공장 저당의 효력이 생기나 이와는 달리 공장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도 민법상 일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목록에 작성이 없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358조에 의해서 당연히 공장 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보합물까지 미친다. 그래서 종물과 보합물에까지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바로 설정 등기까지 갖춰야 우리 민법 186조와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 649조와 관련돼서 자, 토지 임대인의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49조 조문을 연결해놨고요. 자, 666조와 관련돼서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전제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이제 성립과 관련돼서 여기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점이 X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유치권과 저당권을 한번 비교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점이 X 유치적 효력이 없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점이 X니까 준점이 대상이 됨으로써 이중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의 X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도 할 수 없고요. 요구할 수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준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점이 X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취득시의 대상이 아니며 객체는 등기되고 등록돼야 되며 과실에는 원칙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 저당물의 보존비용,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 왜? 점유하지 않으니까 보존비용은 투입비용이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억해 두셔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치권도 끝났습니다. 저당권의 이제 일반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끝났죠. 그러면 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과 저당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저당권입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죠? 성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성립. 자, 성립입니다. 성립.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당연 설립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 설립한다. 그 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연 설립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거예요. 법정 담보 물건.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연 설립이 된다. 성립이 된다라는 거. 자, 대표적으로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래서 약정 담보 물건이라는 거예요. 합의, 그래서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자, 약정 담보 물건 플러스 이거는 법정 담보 물건도 있죠. 법정 담보 물건. 그럼 성립과 관련돼서 여기는 법정 담보 물건, 여기는 법정 담보 물건. 차이점은 약정 담보 물건이네. 그러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당연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되기 때문에 법정 담보 물건. 이거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 X를 하는 겁니다. 자, 약정 담보 물건은 당연히 등기해줘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요게 등기를 갖춰야 되는 거.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이런 설명에서 연결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목적물입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목적물. 자, 자연스럽게 끌어와요. 목적물은 여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동산. 동산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유가증권 포함됩니다. 유가증권. 그래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그렇게 연결이 되네. 자, 우리 저당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저당권은 뭐예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동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죠. 원칙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지상권, 그래서 전세권 구분이 되네요.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저희가 뭡니까? 이면지에다 써놔서 이렇게 저당권하고 유치권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면 얼마 보기도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목적물을 우리가 잡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경매권입니다. 경매권. 경매권. 유치권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경매권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도 경매권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부정성과 관련돼서는 어때요? 자, 부정성. 당연히 여기 있죠. 여기도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부정성. 부정성. 자, 수반성은 어때요? 수반성. 자, 수반성.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수반성 연결이 됩니다. 자, 불가분성 어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라고 됐어요. 물상대이죠. 물상대에서는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있죠. 물상대의. 대표적으로 이제 우선 변제적 효력과 관련돼서.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네.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여기는 없죠. 여기는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간이 변제 충당권은 어떻게 될 건가? 자, 간이 변제 충당권은 뭡니까? 여기는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뭐예요? 간이 변제 충당권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가실수취권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죠. 가실수취권. 자, 가실수취권과 관련돼서 이거는 있죠.
그래서 충단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충단 순서가 자 순서 순서가 뭐다? 2원이야. 2원 1원도 아니고 2원입니다. 2원 자 이자 V자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한 거 2원 그래서 충단 순서가 2원입니다. 자 중단 순서가 돼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가실수권권은 우리가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압류전이라면 전입니다. 여거에 대해서는 가실수취권이 없어요. 가실수취권이 없고요. 자 압류 후에는 이때는 가실수취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봐서 뭡니까? 우리 유치권과 저당권을 한번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제해야 돼요. 성립 그러면 법정담보물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당연 설립한다. 법정담보물권. 자 법정담보물권이고 등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약정담보물권, 법정저당권이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우리 유치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해둘 거는 유치권 그러면 점유와 관련돼서 기억해둬야 돼. 점유. 자 이때 저당권은 뭡니까? 점유 X야. 그래서 점유 X. 그래서 요 유치권과 점유는 상호 관계에서 상호 결령 뭐예요? 애인 관계입니다. 유치권과 점유. 이때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그래서 적법한 점유해야 돼. 불법한 점유가 돼서는 안 돼요. 자, 점유를 성립한다. 그러면 목적물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 목적물을 상실하면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되죠.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유치권의 특별한 소멸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점유 요걸 기억해둬야 돼요. 점유하니까 결론적으로 무슨적 효력이 발생한다. 유치적 효력이 발생하며 저당권은 점유 X야. 그래서 점유 X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탄생했어요. 아까 결론적으로 취득시 대상이 될 수 없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러면 이중 저당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가실수취권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줄줄줄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저당권은 점유 X, 그래서 준점유, 그래서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걸 의미를 잡아둬야 돼요. 자, 목적물 다시 한번 숙지하자고요. 농산, 부동산, 유가정권. 저당권은 부동산도 대표적으로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재산권, 전세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매권, 유치권은 O, 여기는 O, 부정성 O, 수반성 둘 다 O고 불가분성은 O죠. 물상대유 조심해야죠. 물상대유 유치권 X.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여기는 있고요.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고 여기는 있다라는 거. 간이 변제 충당권과 관련돼서는 여기는 옵니다. 여기는 X가 되고요. 가실수취권과 관련돼서 여기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있다. 그러면 충당 순서는 2원. 1원이 아니라 2원입니다. 이자 원본이에요. 2원. 압류 전이라면 가실수취권은 뭐다? 감상할 수 없고 압류 후인들은 이제 압류를 했다라는 것은 가실수취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유치권과 저당권의 관계가 완전히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둔 기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자, 그렇다면 여기 유치권, 여기 제목이 뭡니까? 성립이죠. 여기는 객체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반성, 불가분성, 여기는 이제 불가분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수반성이 있고 부정성이죠. 수반성, 불가분성, 부정성이 되네.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물상대 순서가 틀리더라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여기는 물상대는 X가 되고 여기는 O가 되고 우선 변제적 효력과 관련돼서 X, O 제목을 기억해봐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가 이제 전개되겠고, 간이 변제 중단권은 O, X가 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가실수직권, 제목을 읽어요. 가실수직권, 여기는 O입니다. O. 자, 중단 선수는 이원, 이자 완반. 자, 압류 전 가실수직권 X, 압류 후에는 가실수직권 O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유치권과 일단 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비교를 딱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 28강에서 학습 목표가 저당권의 일반이었습니다. 자, 저당권의 개념 우리가 잡았죠. 저당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한 채 특정 재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저당권의 개념이었고, 특성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부정성, 그 다음에 물상대의와 관련돼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당권의 객체와 관련 성립 요건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객체와 관련돼서는 부동산, 지상지역권이 있고요. 아니 지상권, 전세권이 있었고, 성립 요건은 저당권 설정 등기, 합의 불허, 설정 계약 불허서 등기. 그게 대표적으로 성립 요건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 186조와 관련돼서 성립 요건으로서 우리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과 뭐가 있다? 법정 담보 물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28강에서 학습 목표는 요 저당권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저당권의 객체와 승립 요건을 이해했으며, 요걸 전제로 해서 우리 유치권과 저당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싹 해둘 필요가 있어요.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과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건과 법정담보물건이 있다. 이러면 X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담보물건, 여기는 약정담보물건, A적인 측면으로서 법정담보물건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객체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여기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여기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동산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타나죠. 이 차이점이 뭡니까? 자,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 그래서 우물물, 물상대의와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중단 순서와 관련돼서는 가실수치권과 관련돼서 이원, 이제 이자 원번, 압류 전 가실수치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압류 후에는 가실수치권이 존재한다. 그러면 유치권은 까먹지 말아야 할 때 유치권과 점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저당권은 점유액서,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만 기억해 준다면 28강 학습 목표, 저당권의 일반은 딱 정리가 된 겁니다. 항상 유치권과 저당권은 한번 상호 비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